안녕하세요. 하루살이들의 소소한 사연, 하소연 인사드립니다. 저는 2화 진행을 맡은 송민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는 곳에 대한 하소연을 듣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물론 제가 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주거 문제를 상담해 주실 수 있는 전문가들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4학년 태호입니다. 이제 제가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한 학기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여태까지 기숙사와 하숙집에서 살았는데 너무 답답하고 개인적인 공간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해 자취 허락을 결국 받아냈는데요. 막상 자취방을 구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무슨 방이 좋은 방인지도 모르겠고 인터넷에서 조금 정보를 얻으려고 해도 등기부 등본, 확정일자, 임대차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아서 이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방을 구한다고 해도 제가 집주인한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사실 홀로 떨어져 나와서 제가 제대로 살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대학생들의 주거 생활을 도와주는 정책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독립은 정말 쉽지 않네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두 분 모셨는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네. 먼저 하시죠. 안녕하세요. 민달팽이 유니온이라는 청년 주거를 해결하기 위한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지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한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대구에서 상경을 해서 지금 4년째 자취하고 있는데 이 사연을 읽어보니까 자취를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에게는 정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고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렴풋이만 알고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우리 전문가분들이랑 이야기해보면서 명확하게 만들고 가야겠습니다. 이분에게는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무슨 방이 좋은지는 특히 20, 30대 처음 독립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어떤 집이 좋은지를 잘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중요시하는지 각자마다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 기준들을 조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그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접속하시면 편하게 체크리스트를 다운받아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직접 판단하고 고민해보고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 사연에 보면 어려운 단어가 되게 많다. 등기부 등본, 확정일자 이런 것들도 저도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이런 이제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단어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범주로 보면 주택 임대차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주택 임대차라고 한다면 임대차는 주인, 그러니까 어떤 소유자가 있고 이거를 빌려주고 빌림 받는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임대차에 주택이 붙었으니까 주택 소유자가 이제 집을 사용하라고 빌려주고 빌림 받는 좀 이런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 순서대로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이제 빌려주는 사람, 소유자, 그리고 우리 같은 세입자를 임차인이라고 빌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시작하시면 계약 이전에 체크해야 될 게 있고 계약 이후에 체크해야 될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일단 계약 이전에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라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인데요. 일단은 집의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거를 등기부 등본이라고 부릅니다. 빚이 얼마나 있는지, 빚이 얼마나 있는지, 혹은 이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보증금을 얼마씩 내고 들어갔는지, 혹은 이 집주인이 심지어 그 임차권 등기라고 되어 있으면 보증금을 잘 안 돌려놓은 그런 악덕 기록까지도 다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확인하시면 이 집주인의 성격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은 이 집의 건물적인 스펙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주로 어떤 용도로, 어떤 목적으로, 무슨 구조로, 콘크리트 이런 걸로 어떻게 몇 층에 몇 평으로 지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스펙을 확인하는 걸 넘어서 예를 들면 건축물 대장에는 방이 2개, 층마다 2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가보니까 방이 4개였어요. 이러면 이 주인이 불법으로 집을 쪼개기 한 집이라는 불법 개조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어떤 집의 스펙과 사실관계를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인데,
이거는 부동산을 이용할 때만 부동산 중개인이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이제 서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동산 중개인도 공인중개사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은 집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서 이제 그 집을 구하려고 하는 우리 같은 청년 세입자들한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정확하게 이 집이 어떤 상태이다를 잘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제가 굳이 입증하지 않아도 중개인이 어쨌든 공식적으로 입증을 해준 거기 때문에 권리관계나 아니면 뭐 수리비를 청구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유리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서류는 계약 이전에 꼭 체크하시고 사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사인을 하고 난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사인을 하고 나면 꼭 두 가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집이든 간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돼요. 전입신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는 거예요. 전입을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동주민센터라든지 뭐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고, 확정일자는 이제 모든 계약에 이 계약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뭐랄까요, 좀 공증해주는 것을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집에 관한 계약이니까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거겠죠. 그래서 계약서를 들고 가셔서 그 계약서에다가 진짜 물리적으로 도장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도장 받으면 날짜를 써줘요. 그러면 전입신고와 그리고 그 살고 있는 것, 실제 이 두 가지를 하시면 대항력이라는 법적인 권한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뭐 아주 크게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뭐 그런 일들이 생기거나 할 때 내가 요 집에 살고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둘 다 그 주민센터 가시면 바로 하실 수 있어요. 네. 확정일자는 그냥 정말 이사하는 날 그날 주민센터에 가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